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성실해라, 끈기를 가져라, 남들보다 더 노력해라.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죽어라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여전히 경제적 자유와 거리가 먼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도 통장 잔고가 제자리라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의 방식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괴짜처럼 생각하라는 상식이 어떻게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비틀어 보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축구의 꽃, 페널티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키커가 공을 찰 때 골키퍼가 막을 확률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골대 정중앙입니다. 골키퍼는 대부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니까요. 통계적으로 중앙으로 찼을 때 성공률이 7%나 더 높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 중 중앙으로 차는 선수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구석으로 찼다가 막히면 사람들은 골키퍼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으로 찼다가 골키퍼가 가만히 서서 막아내면 키커는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죠. 선수들은 승리 확률보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 사회적 통념, 그리고 실패했을 때 쏟아질 비난이 두려워 가장 확률 높은 길을 포기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안전한 길, 즉 경쟁이 가장 치열한 레드오션으로만 뛰어들죠. 괴짜처럼 생각한다는 건 바로 이 남들의 시선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를 전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바로 나는 모른다입니다. 경제 전문가, 주식 고수들이 TV에 나와서 내년 환율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확신에 차서 떠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예측 적중률은 동전 던지기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경제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데이터가 보이고 남들이 놓치는 틈새가 보입니다. 아는 척은 여러분의 자존심은 세워줄지 몰라도 계좌는 텅 비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타케루 코바야시라는 난자가 있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그는 세계 핫도그 먹기 대회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당시 세계 기록은 12분 동안 25개였습니다. 사람들은 30개를 먹으면 기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코바야시는 무려 50개를 먹어치우며 우승합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씹고 삼킬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코바야시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먹기 편하게 만들까? 그는 소시지를 반으로 쪼개고 빵은 물에 적셔 뭉쳐서 입에 넣었습니다. 남들이 먹는 행위에 집중할 때 그는 핫도그의 형태를 바꾸는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재테크가 막혀 있다면 혹시 남들과 똑같은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도 돈이 들어오게 할까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룰을 깨는 사람이 판을 가져갑니다. 세 번째 핵심은 인센티브, 즉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도덕, 양심,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 때 부동산 중개인은 정말 최고가에 팔아주려고 노력할까요? 아닙니다. 중개인에게는 1억 원 더 비싸게 팔아서 쥐꼬리만큼 수수료를 더 받는 것보다 1억 원 싸게라도 빨리 팔아서 회전율을 높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전문가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은 영원히 호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아이처럼 생각하세요. 어른들은 복잡한 현상을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죠. 왜요? 왜 꼭 그래야 하는데요? 작은 것에 집착하고 단순하게 질문할 때 거품이 걷히고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포기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실패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포기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바로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가망 없는 주식을 붙들고 있거나 적성에 안 맞는 직장을 꾸역꾸역 다니고 있진 않나요?
괴짜들은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될 만한 곳에 집중합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용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좋은 대학, 대기업 취업, 아파트 상만. 이 정해진 트랙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가는 그 길에는 더 이상 큰 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책에서는 작은 실험을 강조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 작은 시도들을 계속해보세요. 블로그 글을 하나 다르게 써보거나 출근 경로를 바꿔보거나 고객에게 엉뚱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성공 공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괴짜들은 남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밌거든요. 돈은 억지로 좇는 자가 아니라 재미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두렵고 어색할 겁니다. 주변에서 튀지 말라고 눈치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눈치를 이겨내는 순간 여러분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산자의 관점으로, 노동자의 관점에서 자본가의 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나요? 도덕심에 호소하지 말고 상대의 인센티브를 건드리세요. 이것이 협상의 기술이자 부의 기술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듭시다 라는 말보다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라는 말이 세상을 더 빨리 바꿉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 남들과 다른 괴짜가 숨어 있습니다. 단지 사회화라는 교육과정 속에서 억눌려 왔을 뿐이죠. 이제 그 괴짜를 깨우세요. 상식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지출, 당연하게 다니던 직장, 당연하게 믿던 투자 상식에 왜? 라는 물음표를 던지세요. 그리고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닥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비웃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원래 소수이고 소수는 언제나 다수에게 이상하게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체면보다 실리를 챙기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문제를 재정의하세요. 인센티브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이것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프리코노믹스 사고법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괴짜처럼 생각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부의 추월차선에 오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실천하십시오. 감사합니다.